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국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새벽 6시 미국 워싱턴 GIDS 긴급본부였습니다. 전날 발사된 어떤 로켓 때문에 전 세계 분석관들이 소집됐죠.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 포르에 믿을 수가 센 소스는 마이타 모습. 재진입 신호가 완벽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차폐 안정도는 이론치를 넘어섰고 궤도 편차는 0.0기도 미만입니다. 0.0기도 국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미국도 10년 걸린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죠. 어느 나라입니까? 국장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대답 이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재진입을. 하지만 10분 후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깨달았죠. 세계가 바뀐 새로운 것좀. 당신은 세계 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미국 GIDS 분석실에서 30년을 일한 저는 확신했죠. 강대국의 순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주목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전 세계 위성 네트워크가 한 점을 향했죠. 누리호 발사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또 실패하겠지. 동료들은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제 인생에 철칙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간과 자본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죠.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완성한다. 최소 20년은 더 걸릴 거라고요. 저는 틀렸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오전 10시 32분. 워싱턴 GIDS 본부 3층 분석실이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켜졌죠. 화면마다 같은 자막이 떴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런치스 KSLV-2 누리포스 어템트.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네. 저 나라 참 끈질기긴 해. 옆자리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면서요. 이번엔 몇 초나 버틸까? 다른 동료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분석실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왜일까요? 직감이었습니다. 30년간 발사체만 쳐다본 사람의 본능 같은 거죠. 한국은 추진체를 쏘지만 미국은 궤도를 지배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죠. 그래도 지켜는 봐야죠.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화면 속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불꽃이 터졌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죠. 누리호가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시작이네. 제임스가 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실시간 텔레메트리, 추진체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추력 안정도가 0.93이었습니다. 처음 30초 동안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완벽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93. 틀림없었습니다. 이 정도 안정도는 민간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수치예요. 뭐라는 거야?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운 좋은 거 아냐? 운? 아닙니다. 과학에서 운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계산입니다. 발사 후 127초.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엔진 플룸 영상이었죠. 불꽃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주황색이었는데 점점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거 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죠. 저 불꽃 색깔이요. 연소 효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제임스가 투덜거렸습니다. 연소 안정계수가 0.93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염이 아니라고요. 이건 완벽한 제어 상태입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누리호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너무 완벽하게요. 2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궤도 진입. 성공. 믿을 수가 없네. 제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니까요. 도대체 저 나라는 언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기술이 아닌 전략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누리호 발사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12번도 넘게요.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발사 후 텔레메트리 전체를 다시 분석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걸요. 2단 분리 후 궤도 편차였습니다. 0.02도 미만이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죠. 이게 맞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0.02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최소 10년간 축적된 알고리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미국도 처음엔 이 정도 정확도를 못 냈습니다. 러시아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제임스. 제가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요.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0.02도? 이거 측정 오류 아냐? 3번 확인했어요. 오류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궤도 제어예요. 그럼 뭐 운이 좋았던 거지.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분석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계산을 완벽히 맞췄다는 뜻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입니다.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GIDS 5층 회의실이었죠. 국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리호 건 보고 올라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앤더슨 설명해 보세요. 저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궤도 편차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2단 분리 후 편차가 0.02도 미만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선임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미국식이 아닌 독자 개발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한국 항공우주 관련 논문, 특허, 코드 샘플까지요. 그리고 밤 11시 발견했습니다. KSLV2 코드 일부가 GitHub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개 저장소였죠. 제목은 자율비행 제어 알고리즘 베타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코드를 열어봤죠.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미국식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식도 유럽식도 아니었죠.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였습니다. 이건 미국식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야.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설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독자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저는 코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추력 벡터 제어, 자세 안정화, 궤도 보정까지.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석을 봤습니다. 한글이었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독립은 기술로 증명된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죠. 다음 날 아침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제목은 한국형 자율비행 알고리즘 분석 및 군사적 함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탄두 유도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ICBM 궤적 안정화가 가능해집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죠. 그 말은 선임 분석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는 뜻입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물론 실제 개발 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능력은 갖췄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도 모르게 이 높이까지 올라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집념이 존경스러웠죠. 계속 추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누리호 성공 기사가 도배돼 있었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과학이 아닌 전략으로 보게 된 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죠. 추력, 궤도, 알고리즘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진입 기술이었습니다. 발사체 기술의 마지막 관문이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살아남는 거요. 한국의 약점은 재진입이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사를 잘해도 소용없어. 열차폐 기술이 없으면 끝이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진입 과정에서 온도는 섭씨 2000도를 넘습니다. 그 열을 견디는 소재와 기술이 필요하죠. 미국도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은 건 열차폐와 궤도 복원 기술뿐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재진입만 못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전체 영상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발사,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까지.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고고도 구간에서였죠. 뭔가 떨어지는 게 포착됐습니다. 작은 물체였습니다. 위성은 아니었죠. 크기가 달랐으니까요.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캡슐 형태였습니다. 기존 공개 자료에는 없던 구성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제임스.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저게 뭐야? 미확인 모듈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없던 겁니다. 설마 재진입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재진입 실험이라고요. 저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고도 80km 구간이었죠. 재진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초간의 고온 구간이었죠. 보통은 이 구간에서 신호가 왜곡됩니다. 플라즈마 간섭 때문이죠. 그런데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신호 왜곡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죠. 이건 재진입 안정화 실험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어.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확실해?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발사체 ICBM 기술 완성에 근접하다였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께 직접 드렸죠. 잘 봤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윗선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삭제라고요?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가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앤더슨. 국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력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보고서 파일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도 박탈됐습니다. 누리호 관련 폴더 전체가 잠겨 있었죠. 정치적으로 불편한 진실이지. 옆자리 동료가 냉소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죠. 진실을 덮는다고 진보가 멈추진 않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턱을 넘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보겠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죠.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국가 기밀을 넘보는 행위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진실이야. 숨길 수 없어.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진실은 현장에 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게요. 개인 암호 서버에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자료 전부였죠. 텔레메트리 영상, 코드 분석까지. 회사 서버에서 지워졌어도 제 손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면 나는 더 깊이 파고들겠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직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링크드인을 뒤져서요.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GIDS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누리호 기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울로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십니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남동 카페에서 뵙시다. 그가 답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죠.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넘보는 행위일지도 몰랐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은 진실이야. 국기가 아니라 사실이 중요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죠. 노트북, 외장하드, 카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죠. 체크인을 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을 일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고 있었죠.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 그들은 정말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을까?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해가 보였죠. 푸른 바다 위로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게 한국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죠. 개발도상국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물었죠.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탔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 공장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이었죠.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개발도상국의 수도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의 도시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도착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남동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혼자 오라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깨어있는 것 같았죠.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답을 말이야.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남동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죠.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남동 카페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뉴욕처럼 바빴고 런던처럼 세련됐으니까요. 한국 처음이세요?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좋은 나라예요.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수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앤더슨 씨입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죠.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김진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누리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차 발사 때 뭔가 숨겨진 게 있었죠?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누리호를 발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진입 실험을 숨겨서 올렸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캡슐형 모듈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고고도에서 떨어진 거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재진입체였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안정화 실험이었어요. 그걸 왜 숨겼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봤죠. 그가 말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돌렸죠. 영상이었습니다. KARI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캡슐형 모듈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표면이 붉게 달아올랐죠. 온도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섭씨 2300도였습니다. 보세요. 그가 가리켰습니다. 열차 폐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00도에서 1100도로. 급격하게요. 신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왜곡이 전혀 없었죠. 이건 성공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재진입 안정화다. 맞습니다.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걸 완성했다니요. 미국도 10년 걸린 기술을요. 이건 무기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도약의 증거야. 김진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려는 겁니다.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가 답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죠.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내는 나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으니까요. 30년간 냉정하게 데이터만 보던 제가 지금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보여주기보다 쌓아 올렸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남동 거리를 걸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진짜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의 야경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걸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진수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봤죠. 재진입 영상, 온도 데이터, 신호 안정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집념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수와 2번 더 만났죠. 그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나눠줬습니다. KARI의 다음 계획까지요.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캡슐 회수 실험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비공식적인 거예요. 언론에는 안 나갑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참관할 수 있습니까? 원격으로요. 그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제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새벽 3시 호텔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김진수가 보낸 링크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서해 상공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죠. 캡슐의 위치였습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2차 실험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속도, 진입각, 온도까지. 모든 게 실시간이었죠. 고도 80km. 재진입 시작. 캡슐이 대기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섭씨 1000도, 1500도, 2000도. 정상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죠. 진입각 이상 감지. 숫자를 봤습니다. 진입각이 기준보다 1.8도 높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너무 가파르면 캡슐이 타버립니다.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2300도, 2500도, 2800도.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데이터가 멈췄죠. 끝났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초가 지났습니다. 가장 긴 12초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죠.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800도에서 1200도로. 진입각도 보정됐습니다. 기준값으로 돌아왔죠. 재진입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 안정적인 궤도가 표시됐습니다. 캡슐이 서해 상공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죠. 착수 성공. 이건 불가능한 각도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복구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진수였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1.8도 편차를 12초 만에 복구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계산하는 나라입니다. 김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물리학을 넘어선 의지의 승리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역사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전 세계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요.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를요. 나는 이 진실을 세계에 증언할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삭제당하지 않을 방법으로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KSLV-2 4차 발사, 궤도 너머의 의미였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아닌 기술적 성취로 포장했죠. 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습니다. 이건 통과시키겠습니다. 한 달 후 초청장이 왔습니다. 제네바 국제안보포럼이었죠.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기회였습니다. 세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요.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유엔 건물 옆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까지.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냉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시작하시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KSLV-2 4차 발사, 궤도 너머.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선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한국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주목하지 않았죠. 러시아 대표가 팔짱을 꼈습니다. 중국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추력 안정도 0.93, 궤도 편차 0.02도 미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정밀도는 10년 이상 축적된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캡슐형 모듈 영상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재진입체 궤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캡슐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표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도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섭씨 2800도. 임파서블. 러시아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입각 이상 경고. 통신 두절. 12초의 침묵. 그리고 신호 복원. 완벽한 궤적 복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쳐다봤죠. 이건 1.8도 편차를 12초 만에 복구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의도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능력을 가진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우주에 갈 수 있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죠.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로 평화를 말한 첫 사례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 대표 한 명이었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옆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요. 박수가 번졌습니다. 회의실 절반이 일어섰죠.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도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웃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죠.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 사우스 코리아 브레이크스 더 베리어. 한국이 장벽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 타임스, ICBM 기술의 끝이 아닌 과학의 새 시작. BBC, 한국 우주기술, 세계가 주목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그날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박수쳤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김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표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알았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제네바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걸까요? CNN은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뉴 스페이스 파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누리호부터 재진입 기술까지 다뤘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ICBM 기술의 끝이 아닌 과학의 새 시작. 한국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봐야 한다고 썼죠. BBC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를요. 한국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서방 전문가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 대신 존경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역사적인요.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죠.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더 밝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으니까요. 김진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KARI 근처 카페였죠. 발표 잘 봤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릴 보더군요. 당연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들을 봅니다. 그들이 본 건 로켓이 아니라 정신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죠. 한국의 집념이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소 옥상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차를 타고 KARI로 향했습니다. 경비를 통과했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반짝였죠. 저 멀리 인천 방향도 보였습니다. 저기요. 김진수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누리호 잔해가 보관된 곳입니다.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의미가 컸죠. 그 불꽃이 내 세계관을 태워버렸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언어입니다. 한국은 그 언어로 자신을 말했죠. 그리고 세계가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제 마음도 시원했죠. 이건 군비 경쟁이 아니었어요.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의지 경쟁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의지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 하늘 위로 누리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꿨죠.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언어로 평화를 말했죠. 김진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서울 하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쏘아졌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을 향해 떨어졌어요.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수정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를 경외로 발음한다. 이건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약속이었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말할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 줄 아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커졌죠. 저는 군인이었고 과학자였으며 회의론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누리호는 제게 가르쳤습니다. 기술이란 신념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그들이 쏘아 올린 건 단지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없는 강함이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존심이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